남녀들의 용감한 토크쇼 까칠 남녀. 자, 오늘 엑스의 방은 동심 버전 같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아기자기한데요. 예. 자, 엑스의 방에는 어떤 주제가 숨어 있을까요? 아이고, 들어가자기야. 나 늦었는데 일단 빨리 가위를 싹 갈아가지고 기다려. 아니, 아침에 명상하는 시간이 좋아. 그래. 어머머, 어떡하지? 잠깐만. 나 명상하잖니. 아이고, 미치겠네, 진짜. 또 말 안 하고 좀 쌌어.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미안해. 명상하고 있어. 오늘은 양말은 자기가 신으면 안 될까? 자기야, 자기 사랑이 변하니?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애가 울고 있어. 아이고 빨리 우리 애기. 우유 빨리 줘. 배고프잖아. 그래요. 아이, 밥 먹었어? 이제 아빠가 먹어주니까 잘했어. 엄마. 그리고 응가로 했구나. 여기서 하지 마. 옆에 반에서 해. 냄새가 나잖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배고프디? 그 아빠가 싫다니까 저 구석에 가서 하자. 맥주 어디야? 저녁에 언제 만들어? 저녁에. 여보, 전화기 어디 있어? 전화기? 여보, TV 앞에 있으면 안 보여. 안 보여. 여보, 안 보여. 이쪽에 가. 알았어. 야, 이 문이 집구석이 이게 지금. 청소 좀 해. 피곤해. 자기 이런 거 그냥 정말 빨래터에 갖다 놓으면 안 돼? 피곤해. 정말. 네가 빨아서 갖다 개놔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애들 이렇게 낳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10달 동안 품으면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제 애 빨리 저녁 먹여야 될 거 아니야. 밥이라도 좀 해. 좀 해가지고. 자기가 아이고, 요새 그래. 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면서. 어쩌라고, 그래서. 자기 아니면 어쩔 건데. 야, 좀 해. 기둥이라도 좀. 정말 피곤하다. 받아라. 집에 내가 이러니까 집구석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 내가. 자, 뭐 다들 열연들을 하셨네요. 보니까 열연들을 하셨는데. 내가 자꾸 하니까 늘어요. 네, 뭐 독방 요가도 경험해 보시고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런 엄마 아빠 역할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 역할은 둘째 치고 저는 은하서 씨랑 같이 엮이면 기가 빨려서. 기가 빨려요? 하고 나면 녹화 다 끝난 것 같고 힘들고. 실제로 두 분이 네. 부부면 정말 굉장하게. 아니, 제 생각에는 네. 아이를 낳아줬는데 그럼 당연히 아빠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낳아줬다니요. 아니, 엄마 아빠 같이 낳는 거지. 낳아줬다니 뭐 해서 뭐 남편한테 뭐 납품하는 겁니까? 아이가? 일단 낳았잖아요. 그럼 키워줘야죠. 네, 그치, 해야죠. 그렇죠. 그치. 예. 정영진 씨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굉장히 전형적인 모성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생기던가요? 그 바쁜데도요, 제가 털어주게 되더라고요. 진짜요? 예. 네, 이게 다 그래서 남자하기 나름이에요. 남자가 나 잘하는 미치겠다, 정말. 내가 낚인 거예요. 어떡하면. 정윤 씨 굉장히 세단 얘긴데.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남녀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선생님? 제가 아내를 했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호들갑스럽게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희 엄마는 아니랬던 거예요. 저도 스테레오 타입에 막 갇힌 연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건 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를 막 지극정성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극정성으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뭔가 호들갑스러운 느낌. 네. 근데 그게 본인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1살부터 한 17살 때까지는 본인이 엄마한테 어떤 대접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럼요. 정영진 씨는 아버지를 보시고선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저요? 아니요, 저는 우리 아내에 대한 직한 사랑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엄청난 고생하시죠. 근데 일단 우리가 어릴 때 소꿉놀이를 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좀 수용돼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유 있는 까칠한 톡 오늘의 주제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넌 이제 엄마야, 주부고.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어. 다 잘할 자신이. 보시다시피 오늘 제목이 어서와 이런 엄마 처음이지? 인데요. 이런 엄마가 과연 어떤 엄마일지 조금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엄마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들이셨나요? 아유, 어머니 하면은 뭐, 저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시대에 거의 뭐, 최고의 절대적인 사랑을 주시는 유일한 아이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머님이 희생을 많이 하셨었나 봐요. 희생을 많이 하셨고, 요즘에도 사실 제가 집에 오셔서 요리하시고, 뭐 청소해 주시고 가시는데, 저 하지 말라고. 황현희 씨 혼자 살아요? 네, 저 혼자 삽니다. 본인이 하면 되잖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해주는 제가요. 거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말렸어요. 말렸는데 엄마가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해주는 맛이도 있어요. 그게 기쁨일 수 있죠. 서운하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약간 보이시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게 처음이 네. 어렵지 안 하다 보면 계속 안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황혜리 씨 어머니랑 관계랑 반대로 어머니가 너무 청소를 해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제 내 물건을 좀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머니한테. 근데 항상 이렇게 위치를 바꿔놓는다거나 소지품 검사를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10대 때 밖에 나가면 방문을 잠궈놓고 갔거든요.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창문을 넘어서 꼭 들어가서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대단한 어머니인데요. 엄마들 문 진짜 잘 따요. 예.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사는데도 집에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드려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지문 감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이거 불효자식이라고 봅니다. 서운하지 않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엄마의 서운해요. 그건 엄마의 기쁨인 거예요. 엄마가 저의 기쁨은요. 예? 제 물건이 내가 20년 예측하는 그 동안, 자리에 있는 그 20년 기쁨을 동안 너무 그렇게 잘 싫습니다.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는 해야죠. 사실은 이 시대의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엄마라는 존재가 보호받기 힘들고 또 쉬운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든 게 이런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는 엄마를 향한 비난이 시작된 거죠. 같은 애엄마로서 부끄럽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엄마는 형사처벌해야 된다. 일부 네티즌들이 아이에게 햄버거를 사 먹인 엄마의 잘못이 있다. 댓글을 보면 사실 조금 씁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코멘트들이 많죠. 이거 어떻게 예. 보셨어요? 한 번쯤 햄버거 같은 거 먹일 수 있는데 사실 저렇게 안 익은 패티를 판 햄버거 업체가 문제인 거지. 그거를 모르고 먹인 엄마의 탓은 아닌데 저렇게 모든 아이를 전부 다 안전하게 케어했어야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 어머니께 그런 뭐 비상식적인 비난하는 거는 뭐 온당치는 않아 보여요. 다만 네. 아이들의 경우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져라 이런 의미라고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 현장에 아빠가 있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까요? 아빠가 있어도 욕 예, 먹죠. 저게 상황의 문제지 사람의 욕을 문제는 아닌 먹기는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육아나 그다음에 어렸을 적에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다라는 공식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못했을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엄마가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전담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묻게 되는 도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엄마하고 아빠였을 때 그 성별 차이가 아니라 그냥 저거는 제가 보기엔 상황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할이 할머니였거나 할아버지였거나 아빠였어도 똑같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엄마 아빠 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요구하는 역할이 조금 다소 다르지 않나 싶어요. 한국 사회에서 과연 엄마란 어떤 존재인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엄마 경력 4년 차인 한 분을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아 엄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래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래입니다. 네.
지금 아기가 몇 살이에요, 모아가? 지금 이제 4살 됐어요. 아유. 너무 예뻐요, 네. 딸. 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길래 저한테 예쁘다고 하죠. 김혜 씨도 엄청 예쁘세요.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쁘니까 딸이 이쁜 거겠죠. 아우, 감사해요. 제가 한번 봤는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예. 아빠예요. 아, 정말 똑같이 생겨가지고 예. 부정 못하겠네요. 좀 뻔한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엄마가 되셨어요? 그냥 결혼하면 빨리 연애도 할 만큼 했으니까 빨리 그냥 자연스럽게 낳아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임신했어요? 한 달쯤 있다가 그렇게 빨리요? 네. 바로 됐네요, 그러면. 바로 됐네요. 근데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김미려 씨는 출산 당시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되게 막 고생도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진짜 그 노력 끝에 막 나온 그런 느낌도 별로 못 받았고 막 딱히 그렇게 막 감동이야 이러지도 않았고 그냥 딱 태어났을 때 그냥 하고 웃었어요. 왜요? 왜? 실감이 너무 안 나서 예. 그러겠다.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아기가 나오면 이렇게 막 여기 눕히면서 내가 이런 아이를 낳는 막 그런 감동의 물결이 맞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돼, 뭐 안 돼. 그런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아기를 저도 자연분만 했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 아기 보세요 하더니 예 기절을 했어요. 저는 막 그래서 내가 진짜 모성애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막 아이를 보면 감동받아야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거든요. 드라마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 내가 정말 이걸 이제 어떻게 키우나 그러면서 더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 들었거든요. 학교에서 출산 관련해서 뭐 배우는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네. 초등학교 고학년 지도서 중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보라고 만들어진 지도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산모의 고통보다는 생명 탄생의 위대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네. 생명 탄생의 위대함을 더 먼저.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큐를 가르치지 말고 생명의 위대함하고 같이 얘기해서 엮어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아이를 낳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지도를 하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제 연령에 맞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 그 옆에 보면 출산 전 증상이면 진통이라든지 뭐 자궁문이 열림 이런 이제 아주 적나라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뭐 회음부를 절개한다든지 뭐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과연 그럼 그게 괜찮은 교육이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새끼 낳는 것도 아이들이 그 장면을 직접 보는 것은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런 느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왠지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애 엄마가 왜 그래? 아니 그리고 뭐 애가 조금 다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뭐 바쁘다고 뭐 한다고 애를 그렇게 놔두고 말이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김미려 씨도 혹시 남편한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모유수유 끝나고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다 보면 이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늦게 끝나고 또 그냥 안 가잖아요, 집에. 술 한잔 또 예. 이렇게 술 한잔 하고 이제 뒤풀이 좀 이게 해야죠. 조금 잦아지다 보니까 아니 애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되냐고 이러는 거야. 술을 좀 많이 하셨구나. 아니 내가 아니요 뭘 아니에요, 내가 아닌데. 기억하는 거 보면은 다 안 취했어요. 근데 사실은